노화에 있어서는 지방보다는 근육에 빠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를 잘 먹었더니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2kg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더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이 도움이 되고요. 아미노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노화를 정말 늦출 수 있나요? 네, 늦출 수 있습니다. 사실 아줌마들 모임 가면은 누구는 확 늙었고, 그죠? 누구는 언니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거겠죠. 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30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30대부터 관리를 하면은 40대 때 확 늙는 사람이 있고 덜 늙는 사람이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사람이 노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늦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로 이제 추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관리를 하는 건데 관리 중에서도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덜 늙어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심장이 펌핑을 해야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얼굴이 꺼져요. 여기저기 꺼지다 보니까 팔자도 꺼지고 눈밑도 퀭하고 관자도 꺼지면 할머니 같고 옆볼 꺼져도 할머니 같고 그래서 일단 얼굴이 꺼지는 증상들이 생기는데 꺼지는 증상들을 예전에는 저는 지방이 꺼져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인지 보니까 노화에 있어서는 지방보다는 근육이 빠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 근육이 빠지면은 좀 덜 웃는 사람들은 요 중안면부 근육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퀭해요. 퀭하고 점점 해골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해골 같은 얼굴이 되고 등 근육이 제일 좀 빠지다 보면은 요렇게 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골룸 알잖아요. 골룸처럼 약간 굽고 머리털도 빠지고 얼굴도 막 주름이 크게 있고 이런 분들이 나이 들어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엔 근육과도 연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보존하고 운동으로 단련하신 분들은 일단 얼굴이 훨씬 젊어 보이고 그리고 눈에서 빛이 나요. 운동하는 분들은요 진짜 눈빛이 좀 다르세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약간 흐리멍텅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영양제. 이 영양제가요 어렸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에서 점점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얘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의학 용어로는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 라디칼이 세포 벽도 공격을 하고 세포 안에 있는 DNA도 공격을 해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세포를 노화시켜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폐에서 생기면은 폐렴, 기관지에서 생기면 기관지염, 방광에 생기면 방광염이 되거든요. 그런 나이가 들면서 안 생기던 이상한 병들이 하나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걸리고 나면은 한번 아프고 나면 폭삭 늙어요. 그리고 뭐 암에 걸린다든지 이전에 걸리지 않았던 어떠한 특정한 병 때문에 내가 한번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큰 수술을 받았다 이러면은 진짜 그것 때문에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얼굴이 많이 노화가 돼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쯤 노화를 겪어요.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되려면은 뭐 운동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항산화제를 잘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항산화제에서 가장 큰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가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진짜 노화가 돼서 늙고 또 피부가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비타민C는 양이 꽤 많아요.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이 섭취 권장량은요 딱 괴혈병 안 걸릴 정도가 섭취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원들이 과일을 먹지 못해서 괴혈병에 걸려서 막 사망하고 아프고 해서 그 괴혈병이 안 걸릴 정도가 뭐 사과 한두 개, 레몬 한두 개 정도의 양이었는데 선원들이 그거를 배에 싣고 가서 먹고 나서는 괴혈병이 안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권장량으로 넣었는데 사실 그만큼 갖고는 죽지 않을 만큼 비타민C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먹는 그런 과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는 들어오는데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필요해요. 어차피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양 내가 이만큼 아프면 비타민C는 또 요만큼 필요하고 요만큼 암에 걸렸다 또는 코로나에 걸렸다 이랬을 때는 고용량의 비타민C를 정맥으로 넣어줬을 때 좀 더 사망률이 적었다는 그런 논문들이 코로나가 있었던 그 시절 중국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비타민C 논문이 중국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그때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폐렴이 심한 사람에게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혈관으로 넣어줬을 때 사망률 자체가 유의하게 낮았더라라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보고 아픈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조금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뭐 위염에 걸린 사람도 혈장 내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비타민C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 몸이 노화가 됐을 때는 그만큼 더 비타민C가 필요해서 이 노화된 녹슨 세포들을 치료해 줄 만한 애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영양제, 비타민C는 기본이고 저는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15,000mg을 먹는데 그 정도면 3,000mg은 5개 먹는 거고 이 정도 먹는 데는 저는 15년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전공의 시절 때 응급실을 밤새도록 봐야 되고 밤새도록 환자 수술한 것도 케어해주고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나는 이거를 못하겠다 싶었을 때 비타민C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해서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서 좀 면역력도 좋아졌고 조금 더 어리게 동안의 얼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래보다는 조금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는 좀 듣고 있는 편이고요. 얼굴은 물론 뭐 레이저도 하고 여러 스킨 부스터를 하다 보니까 좀 피부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팔이나 다리는 레이저를 막 하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은 좀 비타민C를 좀 메가도즈 요법으로 계속 먹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요. 수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들늙어요. 보면은 얼굴이 퀭하고 눈밑이 어두우신 분들 또 제가 아무리 스킨 부스터 뭐 리프팅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해줘도 어떤 분은 엄청 좋아지는데 어떤 분은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잠을 잘 때 콜라겐이 생성되고 근육이 올라가고 또 내 몸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게 동안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는요 잠을 진짜 많이 자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잠이 그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 때 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은 결국에 얼굴이 자꾸 나이 들고 몸은 계속 아프고 노화로 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노화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충분한 수면이 되게 중요해요. 제 책에서도 수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제가 볼 때는 비만도 있고 탈모도 있고 수면 불면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을 잘 잡고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가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나이 들 거 건강하게 들어보자. 좀 어리게 나이 들면 좋겠다 싶은 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운동 열심히 하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조금 생활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안 타기, 한 계단 5층 정도는 걸어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를 운전을 한다면은 여기가 문이면은 요 앞에다 우리 주차하잖아요. 여기다 세우지 말고 저 멀리 세우는 거예요. 멀리 세우면 여기 걸어가잖아요. 그만큼 조금씩 운동 활동량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나의 활동량을 점점 늘리는 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습관인 것 같고요. 왜냐면 나이 들수록 우리 움직이기 싫어요. 보면은 또 어릴 때 보면은 엄청 달려다니죠. 뛰어다니고 할머니 되면은 계속 누워만 있죠. 걷지 않아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바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조금 젊게 살려면은 자꾸 활동을 해야 돼요. 자꾸 걷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 뇌도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 몸도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또 잠을 잘 자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분들은 밤에 또 TV를 켜놓고 보다가 자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이 되게 불안정하다 하더라고요. TV를 켜놓다든지 아니면 불을 켜고 자는 것 자체가 뇌가 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잘 못하고 몸이 재생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물을 또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나이 들수록 물을 되게 안 먹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물대장 어린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소화 능력도 떨어지지만 자꾸 소변 보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물을 진짜 안 드세요. 근데 물을 안 먹다 보니까 몸이 건조하게 되고 몸에 혈액이 정체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자꾸 혈액순환 안 되면은 손끝이 저리고 그 다음에 뭐 뇌도 잘 안 돌아가고 혈액 펌핑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노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또 만약에 방광 기능이 약하다면은 그런 비뇨기과나 치료를 받으셔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음식이나 영양제는 어떤 게 좋나요?
제가 아까 전에는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C 얘기를 했잖아요. 요새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팁인데 여자 의사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한 분이 팔이 되게 근육이 막 불뚝불뚝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을 잘 키우셔서 아니 어떻게 해서 살을 뺐느냐. 그분은 위고빈을 하긴 했지만 그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양제가 약간 근육을 좀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으로 되어 있는데 뭐 L카르니틴도 들어있고 아미노산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영양소를 잘 먹었더니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2kg가 한 달에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요새 우리 나이 든 여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근육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영양제 하나에 다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좀 더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이 보면 L카르니틴도 도움이 되고요. 아미노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 식욕 억제제, 그러니까 식욕 그 비만약들을 처방을 할 때 이런 식욕 조절을 하는 펜타민 같은 성분들은 꼭 들어있었고 그 외에 또 근육 올려주고 뭐 유산균 같은 것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한 4개 정도의 약을 처방을 해드렸는데 남들이 먹는 걸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어떤 느낌일까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되게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가 되니까 약간 예민해지고 옆에 사람이랑 자꾸 싸우고 이 사람이 내 욕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지는 걸 느껴서 그걸 끊고 하나씩 약을 빼서 마지막까지 남긴 약이 L카르니틴이었는데 L카르니틴을 먹었더니 좀 식욕도 조절이 되고 또 약간 운동할 때 힘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육을 조금 더 생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노화는 근육이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육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꼭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음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단백질입니다. 고기. 네, 고기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저는 달리기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달리기 잘 안 하죠. 저도 살 뺄 때 빼고는 잘 안 달리는데 대신에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운동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땀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을, 산소를 잘 들이켰느냐 그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사람들이 다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1시간씩 걷는다. 그래서 제가 뛰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1시간 걸어서 살이 안 빠져 2시간을 걸었다. 그런데 살이 안 빠진다. 당연히 안 빠집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하면은 오히려 관절만 다치고 발바닥 질환만 생겨요. 그리고 하지 정맥류도 생겨요. 그래서 걷는 걸 오래 하는 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젊음을 유지하는 거는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진짜 달리기 싫으면 슬로우 조깅이라도 하라고 해요. 슬로우 조깅 천천히라도 뛰세요. 천천히라도 뛰어서 약간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할 정도로 뛰어주고 살짝 이렇게 호흡이 약간 차야 돼요. 땀 나는 걸로 안 돼요. 걷기는 땀이 나거든요. 근데 걷는 건 심장은 막 뛰지는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는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경보를 하겠대요. 막 열심히 세게 걷는다. 근데 걷는 걸로 되는 그 근육이랑 달릴 때 쓰는 근육이랑은 그 정도와 쓰이는 근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띄워줄 때 이 점핑하는 그 근육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근육의 쓰임이 다르고 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쓰는 에너지의 그 증폭량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려서 또 심장이 좀 띄워주는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정도야 뭐 무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살 달려주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피부나 외모 노화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도 있을까요?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마라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마라톤 몇 시간씩은 하는데 이게 상당히 자외선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건강해지겠다고 열심히 달려서 막 많은 길을 달리기를 하고 얼굴이 폭삭 늙은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달리는 거 그리고 외부 활동 오래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외선을 얼굴에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해주는 게 좋고 운동을 하더라도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너무 많이 운동을
운동하면은 그게 또 지쳐가지고 식욕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무산소 호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젖산이 생겨가지고 되게 피곤해요. 피곤하면 얼굴이 또 폭삭 늙어 보이죠. 그럼 피곤한 만큼 사실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너무 달리기 오래 하는 거 저는 피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사이클,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외 활동도 문제지만 가장 피해야 하는 게 술, 담배. 술, 담배 피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기 전에 안 해야 될 거를 끊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근데 도박을 한다든지, 근데 바람을 핀다든지, 뭔가 이 결점 사유가 너무 명확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술, 담배를 계속 한다면은 몸은 계속 더 노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피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밤새지 않기. 제가 최근에 30대 후반이신 분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병원에 오신 경우를 봤는데, 아니, 나이가 들수록 밤을 새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회복력이 정말 떨어지고 밤을 새면은 뇌가 상해요, 뇌가. 그래서 너무 밤새도록 노는 거, 이제는 나이 들어서는 하면 안 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밤새도록 너무 일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좀 노화를 확 일으키게 하고 치매도 좀 더 빠르게 하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단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면은 진짜 노화의 속도가 되게 급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하려면은 잠을 잘 자야 된다. 호르몬이나 몸 상태가 빨리 늙고 있다는 신호로 어떤 게 있나요? 몸 상태가 빨리 늙고 있다는 신호는 아무래도 뱃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굴은 괜찮은데 배만 나온 분들 있죠. 그러면은 제가 책 첫 번째에도 썼지만 노화의 그 증거는 얼굴보단 뱃살이라고 생각해요. 배부터 나옵니다. 왜냐면은 내장 지방이 벌써 호르몬 때문에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은 족족, 배에 있는 내장지방 또 피하지방이 점점 늘어나면서 몸이 염증 상태로 가고, 그런 염증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요. 결국에는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계속 많이 먹게 되는 식사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흰밥도 탄수화물 중에서도 되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그 당분이기 때문에 흰밥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은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도 찌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탄수화물의 가장 마지막 그 엔드 프로덕트라는 게 AGE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dvanced Glycemic E, End Product. 그래서 마지막에 생기는 그 탄수화물의 AGE라는 그런 당화, 그 프로덕트가 얼굴에서 노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미도 생기게 하고 주름도 생기게 하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는 거는 우리가 오븐에서 빵이 익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연골은 아기 때는 하얗고 반질반질하다가 나이 들수록 연골이 되게 갈색으로 바뀌고 노화되고 그리고 막 삐걱거리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오븐에서 살살 익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이나 되게 정제된 당을 먹으면서 계속 몸을 익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익게 되는 그 마지막 산물들이 얼굴의 주름 그리고 노화된 그 기미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엔드 프로덕트, 마지막 산물이고요. 처음에는 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신호는 뱃살과 이제 얼굴 주름, 기미 이렇게 되죠. 동안인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할까요? 진짜 비결이 있나요? 주변에 일단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 사람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세요. SNS를 보시면은 뭘 하고 있느냐 보여요. 이걸로 반대로 생각하나 보면은 뚱뚱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SNS를 보면은 먹는 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주스, 과일이 있는 막 맛있는 팥빙수, 뭐 과일 빙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고, 오히려 동안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좀 운동하는 모습 아니면은 좀 뭘 배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뚱뚱한 사람들의 SNS를 보면은 진짜 먹방이 많거든요. 맛있는 거 올리고 그러면은 그게 본인의 행복인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음식 먹는 걸 거의 안 찍어 올려요. 제가 찍어 올리는 거는 뭐 제가 강의하는 거 또는 뭐 제가 뭐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해피한 걸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안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그 사람의 비법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배우는 게 뭐 영어도 배우고, 예전에는 피아노, 재즈 피아노도 배우고, 뭐 일본어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물을 또 되게 많이 먹고, 오히려 예전에는 나 물 사는 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 보니까 과일 주스 먹으면 나중에 빼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또 많이 사 먹는 편이고, 사 먹다기보다 많이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면서 많이 먹고, 비타민 섞어 먹고. 그래서 저는 되게 비타민, 그 다음에 아미노산, 엘카르니틴, 단백질을 계속 몸에다 넣어줘요. 음식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퀄리티, 정체성, 그리고 동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세가 바른 사람이 훨씬 어려 보이거든요. 등이 굽은 사람은 동안이어도 왠지 할머니 같아 보여요. 근데 제대로 자세가 펴져 있고 등이 펴져 있고 조금 더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생기 있어 보이죠. 저는 동안을, 물론 얼굴이 동안인 사람도 동안이지만 눈빛의 생기, 그 다음에 하는 그 행동들에 있어서 되게 그런 어린 건강함과 또 동안,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의 자신감, 자존감 같은 것도 다 하나의 어떤 아우라가 되는 것 같아요. 하루 루틴 중 딱 하나만 바꿔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무엇을 추천하시겠나요? 일찍 자는 게 어쩌면 하나의 비결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3번의 고비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성적이 미친 듯이 떨어진 시절에 제가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밤을 새서 공부하니까 학교 가선 졸았어요. 그리고 밤에 다시 일어나서 커피를 막 대접으로 먹으면서 밤새 문제집 풀고 학교 가서 또 자요. 그러니까 성적이 제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저희 친척 오빠한테, 그 친척 오빠가 서울대 법대를 다녔어요. 오빠 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했더니, 혜미야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 그리고 정신 말짱할 때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지켰더니 성적이 막 수직 상승을 해서 바로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게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눈으로 들어오는데 시험을 못 본다는 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잠을 자야 머릿속에 박히고,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성적이 올랐고, 두 번째는 목이랑 어깨가 되게 아팠거든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계속 고개 숙여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통증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돈도 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을 쉬었는데, 그때 제가 이 통증을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밤 9시에 잠을 자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자고, 이 무거운 머리, 이게 거의 볼링공 하나의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들고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이렇게 숙여도 이 볼링공을 머리를 들고 있느라고 어깨가 되게 아프고 구분등이 되는데, 대신에 이거를 빨리 누워서 쉬게 하면은 목이랑 어깨가 다 편하게 쉬다 보니까 통증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통증도 잠을 많이 자면서 해결이 됐어요. 세 번째는 제가 몸이 살이 찌기 시작했을 때, 의외로 저 12시부터 7시까지 자는 거를 그때 다이어트 하면서 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살이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수면이 식욕 억제 호르몬을 좀 내주고, 식욕이 오르는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을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를 제가 환자들을 시키면서 보면 위고비로도 살이 계속 찌는 분들이 있어요. 안 빠지고. 근데 그런 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다 하고 위고비 하는데 왜 안 빠지냐고 딱 봤더니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주식하고 밤새도록 또 집안일도 하고 또 밤에 놀아요. 그런 분들이 살을 못 빼요. 근데 제가 잠 좀 자라고 딱 12시에 자고 하라면은 그분들이 잠을 자면서 이상하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알고 나서부터 딱 하나, 노화와 다이어트와 또 뭐 공부고 뭐고 다 잠을 잘 자는 것들로 인생이 해결되는 케이스가 저는 너무나 많았고, 또 환자들도 그렇게 됐을 때 되게 회복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살도 잘 뺀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딱 하나 해야 된다면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했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 가지 눈수술, 코수술, 뭐 안면윤곽, 지방이식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어느 순간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수술만 하면은 다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유지가 되려면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진짜 의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나중에는 또 살이 쪘다고 오는데,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피하 지방을 아무리 그 흡입을 해서 뺀다 하더라도 내장 지방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나중에는 더 찌는 거예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식욕이 다 오른다고 하는데, 지방이 빠진 만큼 몸에서 더 식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몸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컨트롤해야 진짜 이 사람이 아름다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이런 책이 또 나오게 되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뭐 수술해라, 뭐 이거 해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권유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저속노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는 사실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은 또 어떠한 뭐 우울증에 걸렸다 이러면은 혼자서 의지만으로 이거를 치료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적당한 타임에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인생의 그 어려운 난이도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되게 의사를 많이 쉽게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이 습관도 바꾸고, 저는 정신력도 멘탈도 조금 더 강해지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창의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결국엔 노화는 계속 침체되어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거를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덜 침체되고 조금 더 생기 있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게 되고 좀 더 예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은 반짝반짝한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100세가 되실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조금 나의 취미를 즐기면서 막 폭삭 늙은 노인이 아니라 뭔가 눈빛도 빛나고, 그리고 같은 이런 마인드 좋은 사람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 인생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돈도 많고 뭔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놔버리고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많은데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또 인맥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나이 먹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설레이는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너무 우울해 이게 아니고 나 나이를 먹어서 우리 게임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단계가 되면은 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렙이 될 때까지 100세가 되게 커지고 건강하고 되게 여유롭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분들은 다 같이 책 읽으면서 저와 함께 만렙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